이탈리아의 유명 와인 대회에서 수많은 소믈리에들이 자리다툼을 하며 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엔 한국의 커다란 항아리 같은 물건이 있고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세상 어디에도 없을 그윽한 냄새를 내뿜고 있습니다. 가슴에 형형색색의 메달을 지닌 한 소믈리에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 들어보도록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밌거나 의미 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수도 나폴리에서 살고 있는 40대 아저씨 파울로이고요. 평생의 시간 동안을 직접 기른 재료로 와인을 만들며 살아오던 저는 지금 나폴리에서 꽤 알려진 와인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저 중년 아저씨일 뿐인데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은 물론 저의 와인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저와 결혼을 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와인을 만드는 시간은 가족들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껏 더 행복한 시간이고요. 나폴리에는 매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지들을 살펴보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특별히 나폴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와인장인들의 포도주를 먹기 위해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와인집은 무려 30여 년 이상을 한 자리에서 버텨오며 주위 와인집들의 경쟁에서 모두 승리해왔기 때문에 저는 와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에는 매년 최고로 맛있고 좋은 품질의 와인을 가려내기 위해 와인 대회를 개최하는데 전 그곳에서도 무려 7년 이상 저희 와인집의 자랑인 숙성 와인으로 연속 1등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와인집이 애초부터 맛이 좋기로 저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여 년 이상을 와인에 정진하며 달려왔지만 와인집을 운영하기 전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일당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포도 공장에서 삽으로 포도를 푸는 일을 꽤 오래 해왔었죠. 어렸을 때부터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저는 남들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포도 공장에서 받은 일당을 부모님께 가져다 드려야만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나날을 보냈었죠. 그렇게 저는 학생 때부터 포도 공장에서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6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포도가 어느 지역의 포도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될 때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보통 이탈리아인답게 와인을 참 좋아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드셨음에도 하루에 와인을 7잔 이상 먹을 만큼 와인을 즐기는 분이셨는데 이러한 과다한 와인의 섭취가 당뇨병의 합병증을 더욱 키워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포도 공장에서 일을 하며 무척 적은 월급으로 지내고 있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당뇨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던 것은 저에게 지옥의 삶이나 다름없었어요. 훨씬 절망스러웠던 것은 부모님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치료비를 내서 부모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돕기는커녕 하루하루 부모님께서 병원에서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쏟아지는 병원비만을 걱정하며 옳지 않은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돈도 없던 저와 같은 처지라면 그 어느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좋지 못한 생각 때문인지 부모님 두 분은 모두 똑바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시고 어느 날 새벽 나란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저 안타깝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뇨는 유전력이 훨씬 강한 병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저 스스로 몸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자리를 떠나셨죠. 저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장례식도 똑바로 치르지 못했어요. 매일 포도 공장에서 일하느라 친했던 친구도 없었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저를 도와주었던 것은
그저 부모님께서 며칠 동안 누워 계시던 병원에 아주 작은 보조금 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정사정해서 소박하고도 초라한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을 모두 치르게 되었는데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힘들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말이죠. 제가 만일 돈이 많았다면 부모님의 당뇨병도 사전에 비싼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의 치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결단이 생기고 난 후 저는 그간 포도 공장에서 일을 하며 수백 가지의 포도를 만져오던 경험을 살려 와인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런 공부에 지식도 없었던 저에게는 그저 포도를 만지던 숙련된 경험만을 살릴 수 있는 와인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와인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또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나폴리에 있는 평판이 높은 와인집의 포도 선별사로 취직해 그들이 원하는 무급으로 또다시 3년가량을 버티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픔은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매일같이 밥을 먹을 돈도 없어서 직원으로 일하던 와인집의 음식을 몰래 훔쳐 먹을 때쯤 와인 제조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제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 몸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야외 형식의 길거리 와인집을 차려 인생의 첫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년이라 하는 세월 동안 모든 포도를 촉감으로 구별할 수 있었던 재능 덕분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운이 좋아서인지 저의 와인집은 정말 빠른 시간 만에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고른 다양한 포도 품종 비율로 만들어내는 수제 와인은 저희 매장의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매해 세월이 지날수록 현지 이탈리아인들뿐 아니라 어떻게 다들 알고 오는 것인지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증가하면서 저는 조금이나마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현재까지의 모든 빚을 갚았을 때쯤 저는 저희 매장에 있던 한 직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도 성공하게 되었죠. 얼마 가지 않아 귀여운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와인집 사업도 잘 풀리고 가족에 대한 일도 잘 풀린 것 같았지만 와인 장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저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가슴 아팠어요. 아들이 20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운영하던 와인집은 탈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고 몇몇 이탈리아 방송국들의 와인 장인으로 출연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수는 어느샌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했었던 어느 날 제 아들인 마르코가 엉뚱하게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평소에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중 한국분들도 비교적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저 한국 여자와 결혼을 결정했다는 아들의 발언에 화가 나면서도 매우 놀라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제가 경영하는 와인집을 물려받을 어리석은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에 절대 와인집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하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아무런 직업도 없다 하며 불안정한 아들의 입에서 느닷없이 한국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발언은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매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중 한국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며 또 매너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식의 결혼은 도대체 다른 문제였죠.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아들은 그저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와인을 만드는 실력도 키우고 가게를 물려받을 실력을 갖출 테니 자신이 만나고 있는 한국 여자와 재발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일단 그 한국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전통주를 만드는 가문의 딸이라면서 나이는 자신보다 7살이나 많다는 정말 저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여자친구분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과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그다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없는 어린 아들이 정말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지의 의문과 함께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전통주 가게를 운영한다는 점 때문이었죠. 저도 와인집을 무척 오래 운영해 본 사람이기에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의 전통주는 별로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사실은 약간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가난하다는 단 하나의 사유로 부모를 잃어본 저였기에 우리 가족 자체는 돈이 많을지라도 아들의 결혼 상대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늘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들을 설득해보려고 했으나 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일주일 후 무조건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저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말을 한 뒤 아들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아들은 정말 한국인 여자친구를 저희 와인집에 데려왔더군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아들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한눈에 보아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고 또 예의가 바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러한 사람의 인성을 떠나 그녀가 하고 있다는 전통주집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손을 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신이 준비해온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시도하던 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훨씬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자꾸만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그러나 결혼을 승낙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 아들은 매일마다 지수를 와인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켜주며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고 저는 점차 지수와 친해져 갔지만 그러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걸리면 이번 와인 대회 때 한번 데려가 보라는 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더군요. 아들이 와인집을 물려받는 것 또한 마음에 걸렸던 저는 단숨에 그 다음 날 지수와 아들을 불러 이번 와인 대회에서 입상하는 실력을 보여준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걸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화를 냈지만 어째서인지 지수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선 아들을 데리고 곧장 어딘가로 떠나더군요. 아들의 휴대폰을 통해 대회의 시간과 장소만 언급해준 저는 매회마다 같은 식으로 저 또한 대회에 늘 참가해 왔기에 그저 매번 해왔던 것과 같이 저희 가게만의 와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지수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대회가 끝나고 난 뒤 둘만 좋다면 그저 결혼을 허락해 주려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죠. 그리고 대회 날 아침 당최 믿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와 제 와인을 전시하려고 점검하는 동안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호리병과 같은 것과 큰 항아리를 들고 서 있는 지수와 아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분이 나빠진 저는 와인을 만들지 않을 거라면 즉시 대회장을 나가라는 말을 하려던 찰나 대회가 시작되어 버려 그냥 아들과 지수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회는 어느덧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저희 와인집에 가장 많은 심사위원의 대기줄이 걸리며 여느 때와 같이 1등을 하게 될 거라는 안도감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회장 전체에서 그윽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살펴보니 그곳에는 지수와 저희 아들이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포도를 으깬 것에 직접 달인 전통주를 섞기 시작했고 모든 심사위원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더군요. 지수는 이탈리아어로 주변 심사위원들을 향해 한국의 전통주가 곧 나온다면서 맛을 보라는 용기 있는 홍보까지 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의 전통주에 매우 생소했던 심사위원들과 이탈리아인들은 지수의 전통주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각종 전통주들을 시음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호기심에 심사위원들이 몰려간다고 생각했으나 한번 한국의 전통주를 맛본 심사위원들은 지수의 전통주집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다음 시음 시간만을 기다리거나 지수와 저희 아들에게 한국 전통주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더군요. 대체 한국의 술이 뭐길래 이러한 방식으로 호들갑인 것이지라는 생각과 아울러 저는 지수와 아들의 전통주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걸어오는 저를 본 지수는 역시나 예의 있는 태도로 저를 맞이했으나 저는 알 수 없는 심술이 난 상태로 지수를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전통주를 하나 시음해 보았어요. 술을 한 입 마신 순간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일반적으로 만든 이탈리아의 포도주는 한국의 전통주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실정을 말이죠. 살면서 처음 먹어본 한국의 전통주는 포도주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시거나 느끼하지도 않았고 한층 더 좋은 향이 가득한 채로 맛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른 와인집의 와인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차릴 정도였죠. 특히 지수는 대단하게 큰 항아리로 증류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술에 대하여서 얼마나 우아한지 시각적인 의미도 무척 잘 보여주었어요. 저는 지수에게 평상시 한국의 전통주도 이러한 근사한 기법으로 생겨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지수는 그렇다면서 갓 나온 전통주를 이길 수 있는 술은 없다고 하더군요. 10년을 넘게 와인에만 몰두해왔던 저였다고 하나. 그 순간만큼은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며느리인 지수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지수와 저희 아들은 그날 포도주 대회의 특별상과 인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디라면 포도로 가공된 제품만 입상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의 전통주에 빠져버린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특히나 수상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인 지수와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녀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향과 맛이 뛰어난 전통주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전통주에 대한 진심을 가진 지수의 모습을 보니 아무런 염려가 필요 없을 정도였죠. 저는 지수를 불러 문제가 많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과 이제까지 너의 직업을 내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했다는 것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수와 아들이 결혼하고 3년이라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와인집의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특제 와인에서 한국의 전통술인 소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인기가 많았던 와인집은 맞지만 저의 한국인 며느리 지수가 매장 전체 운영을 담당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전통 소주를 팔고 있는 것을 시도했고 그 생각은 정확히 적중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아들 대신 지수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아들같이 믿음직스러운 한국인 며느리 지수를 만났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